네, 안녕하세요. 코드 블랙 TV를 시청해주시는 블랙님들. 자, 그냥 오늘 뭐 다른 거 아니고 오늘은 그냥 C브를 제껴 보려고 어쨌든 뭐 시장이 급락이 나왔고요. 또 급락 이후에 오늘 좀 어느 정도 돌림이 나왔지만 그래도 많이 부족함이 좀 있었죠. 사실 이게 뭐 손에 꼽히는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당일, 그러니까 뭐 이게 누적치로 봤을 때 뭐 코로나 막 이런 것과는 사실 그때는 뭐 한 2, 30% 계속적으로 뭐 하락세를 보였고, 뭐 가깝게는 뭐 22년도 있을 것 같고, 그 전에 또 2019년도 미중 무역 분쟁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뭐 그런 누적치를 비교했을 때는 사실 그거와 비교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때는 막 2, 30% 빠졌으니까 지수가, 그렇죠. 그거 뭐 한 달 누적치로 해서. 다만 요거 이번에 아무래도 좀 추세적으로 이렇게 조정 이후에 반등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올해 단 한 번도 이러한 좀 급락세가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 심리 자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 뭐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그 충격이 좀 더 크지 않았나 싶고, 사실상 네, 당일 그냥 하루치 등락을 봤을 때 코스피 마이너스 10% 찍고 나서 반등해서 8%, 코스닥 역시나 마이너스 13%에서 11%. 그러니까 당일 하루로 이제 딱 이제 일간으로 봤을 때는 거의 손에 꼽히는 이제 등락이 나왔었다. 그래서 뭐 종목도 뭐 삼성전자 10% 빠지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대부분 중소형 종목들은 막 15%에서 20%, 뭐 많게는 20판 후반까지 수두룩 빽빽하게 좀 빠졌다라는 부분이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어제 이제 텔레그램 제가 진행 차원에서 이 월봉상으로 아마 지금 2,400 깨지면은, 왜냐면은 어제 기준으로 이제 PBR 코스피는 1배 이하로 좀 내려왔었어요. 사실 8월 2일 이제 종가 기준으로 인해서.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개파락 나오면서 더 하락되면서 요 이제 2,400 이탈 구간이 0.8 초반, 0.8 완전 극초반 PBR로 형성되는 구간이거든요. 0.8. 그래서 뭐 지금 뭐 ADR 관련된 부분은 이미 75% 이하로 내려와서 이제 과매도 영역으로 너무나 좀 과한 구간으로 좀 진입을 하였고, 그보다 이제 요것도 이제 사실 어느 정도 물론 뭐 요 아랫단에서 매매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돌림에 있어서 충분히 물론 여기서 이제 최저점을 솔직히 뭐 신이 아닌 이상 잡기는 어렵지만, 잡은 여기에 돌림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보다 더 저점에 대한 이제 신뢰도의 측면에서는 어쨌든 PBR 측면에서 0.8 극초반 수준까지 내려왔던. 그래서 어제 2,400 월봉상으로는 이 120선을 이탈하기 직전, 2,400을 이탈하고 나서 이탈 후에 반발 매수 돌리면서 꼬리 달고 이제 마감하였고, 오늘 추가적으로 이제 뭐 상승하면서 마감해 준 건데, 결과적으로 어제 2,400선 이탈을 했을 때 그때 좀 주도주 관점에서 잡아야 되고, 어쨌든 지금 뭐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된 부분에서 엔캐리 청산 관련된 물량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급락세가 영향을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미친 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실기 그냥 금융 인상 금리 인상에 대한 실기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그렇게 뭐 효과적인 부분이 없었고, 어쨌든 우리가 사실 BOJ, 그러니까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으로 그런 우려로 인해서 이게 어느 정도 손반영이 된 부분인데, 이제 막상 진행하고 보니까 그에 대한 우려가 좀 더 과하게 반영되고, 특히나 요 시점에서 물론 뭐 여러분도 다 이미 다 아는 건 한번 복귀해 보는 거예요. 그냥 C으로 제끼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뭐 어쨌든 뭐 PMI라든지 이런 게 또 50 이하면 뭡니까? 모든 지표들이 위축이죠. 그 다음에 50 이하면 확장이고, 그러니까 뭐 좋다 나쁘다, 그냥 뭐 50 아래면 나쁘다. 근데 요 흐름에 맞물려서 금요일에 발표된 지표 중 경제 지표 하나가 50 이하로 나왔죠. 그러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지고, 우리장 딱 했을 때 또 뭐 엔비디아 노이즈 나왔고, 그러면서 급락.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는 니케이 지수랑 연동되는 거는 반도체 쪽입니다. 그래서 니케이가 그때 막 15% 넘게 막 하락하면서 13%뭐 이상으로 이제 마감을 해줬는데, 이러한 흐름 속에서 또 우리가 이렇게 반도체 업종들이 특히나 좀 한 번 더 두들겨 맞은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오늘 뭐 일부 오늘 대부분의 반등이 나와줬지만, 그러면서 지금 파월이라든지 지금 미국에 대한 연준으로 시선이 좀 글로벌 증시에 많이 좀 이제 포커스가 집중되었죠. 시선이 좀 집중되었는데, 그러면서 지금 페드 워치에서 50bp, 그러니까
그냥 25pp가 아니라 50pp에 대한 인하가 가능성이 60% 이상까지 올라오면서 여기서 좀 더 크게 큰 폭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그냥 기대감이 모여졌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미 기술주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특히 반도체는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 발표 나오면서 가이던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좀 나타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팔란티어라든지 뭐 AI 관련된 부분이 뭐 실질적으로 수익 나는 AI 관련된 부분은 시간의 긍정적 흐름이 나타나고 있었지만, 이거는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그러면서 뭐 지난해 2차전지 관련돼서 캐즘 현상이었다면 지금 또 뭐 AI 캐즘? 예, 뭐 그놈의 캐즘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이제 뭐 지금 뭘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뭐 누가 어디서든 나와서 이제 물론 이제 8월 14일부터는 이제 아마 카톡 리딩방 이런 게 다 없어지겠죠. 대부분이. 근데 어쨌든 뭐 그러면서 뭐 봤죠 하면서 막 오늘 또 막 여기저기서 막 뭐 무슨 뭐 막 자기가 무슨 신인 듯막 이렇게 씨부러 찍히는 데 있던데, 근데 뭐 사실 개나 소나 뭐 이런 직설적으로 뭐 누구나 뭐 아무나 사서 다 되는 건데, 그거를 과연 실행했냐에 대한 건데, 어쨌든 우리는 뭐 어쨌든 뭐 안 되는 거 자르고 어쨌든 알테오젠 받고, 지금 알테오젠이 지금 순간적으로 흔들림이 나왔었죠. 딱 정확히 점심쯤에 이제 나타났는데, 자 일단 보시면은 볼게요. 뭐야? 알테오젠 보면은 자, 프로그램은 이상 없었고, 여기 지금 삼성 창구에서 특정 시간대에 나왔거든요. 점심 이후부터 쭉쭉쭉 볼게요. 시간대 볼게요. 갑자기 이거 금액 일별 순매수, 보통 제가 금액으로 보거든요. 요거는 일단 이렇게 보고, 자 보시면 여기 딱 11시 20분부터 갑자기 물량이 푹 튀어나와요. 쿡쿡 튀어나오고 쭉쭉쭉 튀어나와요. 이게 한 1,400억 원어치가 점심때 훅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 흐름 속에서 잠시만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진데 지금 추정키로는 뭐냐, 뭐 반대매매, 그러니까 뭐 파생 관련된 부분에서 뭐 반대매매성에 대한 부분도 있고, 아니면 지금 뭐 특정에서 뭐 블록딜 뭐 어느 쪽에서 블록딜 뭐 문의를 해서 좀 그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좀 뭐 그런 얘기도 좀 들렸어요. 그래서 뭐 CFD 요 취급을 안 하니까 요거는 좀 아니고, 그래서 CFD 반대매매 그쪽은 좀 그쪽 계열은 아니고, 어쨌든 뭐 뭐 블락딜이라든지 이런 특정 어쨌든 뭐 하우스에서 이거를 좀 청산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나타났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근데 뭐 결과적으로 요건 다 소화를 했죠. 오히려 기간이 더 쓸어가고 투신 쪽에서 좀 팔았고, 그래서 기타 범위라든지 어쨌든 그 저가 물량에서 계속적으로 좀 잡아가면서 줄일 뭐 긍정적 흐름에서 나타난 거는 괜찮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50bp 인하에 대한 기대감 나죠. 그러니까 결국 금리 인하 환경에서는 바이오 쪽은 괜찮고, 그냥 바이오 제가 다른 거 말고 그냥 물론 뭐 다른 거에 대한 지금 뭐 조정이기 때문에 막 이것저것 보이는 게 많을 텐데, 그냥 중심은 알테오젠, 그리고 나서 리가켄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가 오히려 5회 더 좋았어요.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유지됐습니다. 유한양에, 그리고 나서 한 요정도 뭐 3,000단지가 조금 요금 삐리하네요 지금. 바이오는 좀 더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HLB도 뭐 나름 지금 추세적으로는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오히려 전 HLB도 지금 보면은 좀 어떻게 보면은 8만원 윗단에서는 좀 한번 공략해서 여기서 좀 돌리면은 9만원까지 가는 부분으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저점 높여놓기 때문에 이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뭐 빠져야 한 120 정도 이제 마지노선 잡고 여기 이탈하면은 추가들이 이 추세선까지 확인하고 가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다만 뭐 ESMO라든지 뭐 향후 이제 뭐 임상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뭐 학회 발표 언프를 좀 잘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버팀을
유지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셀트는 좀 약세를 보여줬고 상승 후에 어쨌든 바이오 쪽 긍정적으로 보고 특히나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도 꽤 괜찮게 흘러나왔고 자 일단 단기적으로 이제 기술적 이제 기법으로 봤을 때 이렇게 장악해 주는 거 있죠. 물론 개파락 제외하고 지금 장대 음봉 그러니까 전일 급락에 의한 장대 음봉을 이렇게 장악해 준 거죠. 그러니까 장악이라는 게 뭡니까? 뭐 이렇게 이를테면 이게 오늘 이렇게 됐어. 근데 하락이 나와서 장대 음봉으로 파란색이니까 어쨌든 근데 요거를 이렇게 장악해서 상승해 줬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장악 먹었다. 먹어준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 뷰로 이어가 볼 수 있는데 일단 그런 거를 하나씩 필터를 해놓으면은 이게 2차전지 관련된 데에서 꽤 나왔어요. LG엔솔도 그렇고 그래서 뭐 다는 아닌데 종목배단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업종별에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우위를 두고 보셔라. 리가캔바이오도 이게 우위를 본 흐름이 나타나줬고 그래서 뭐 조선 쪽도 굉장히 좀 좋은 흐름 나타났죠. HD 조선의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근데 이게 제가 조선 쪽은 지금 약간 지금 뭐 휴가 시즌이 지나면 지금 언플에서 계속적으로 이게 어떻게 해서 지금 상승 추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빌미를 찾고자 한다면은 파업 노이즈가 약간은 남아 있어요. 이게 뭐 아직 시작도 된 것도 시작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파업에 대한 노이즈가 어떻게 좀 시장에 이 주선주들의 작용을 할지 요거 하나가 약간에 대한 일정적인 변수로 돼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 나타난다라고 해서 주가가 좀 일부 주정이라든지 요거를 빌미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좀 더 눌림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때 한번 트레이딩 관점에서 노려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제가 지금 이렇게 쭉 한번 훑어드리는 거는 여러분 뭐 참고사항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뭐 상승세를 한번 볼게요. 오늘 보시면은 뭐 신규 상장주 하나 있었고 코로나 관련된 부분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재건 쪽 그리고 나서 지금 해리스가 약간 뭐 지지율 측면에서 앞선다라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2차전지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전체로 봤을 때는 지금 토비스 강원 전선 쪽도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근데 이건 아직 장악을 못했죠. 며칠 또 봐야 되고 여기서 분명히 이제 상승 후에 저는 여기서 약간 시나리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상승 주고 나서 한 번 더 눌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뭐 여기서 짜릿짜릿하게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 V자 만드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어렵다라고 보고요. 상승 주고 나서 눌림 주고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약간 이 흐름 속으로 돌림을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급하게 막 따라 붙거나 하진 않아도 결국에는 물론 뭐 어제 오히려 급하게 좀 붙은 거는 오늘 좀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 나올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서는 굳이 지금 급하게 뭐 리밸런싱이나 이런 거를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일단 반등함에 있어서 5일선 회복이 어느 정도 빨리 되는지 요것도 같이 좀 체크해서 여러분 뭐 보유 종목들 여러분 진행하고 있는 뭐 투자하고 있는 진행 중인 종목들 그걸 좀 보고 나서 어디서 5일선에 안착이 되는지에 대해서 보고 나서 그래서 실내 있는 저점 체크하면서 뭐 어쨌든 추가적으로 어쨌든 지금은 이러한 급락에 대한 트리거가 나타났기 때문에 분명히 기회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 기회를 어떻게 강한 걸로 더 우리가 살려나가면서 압축해서 지금의 뭐 이런 뭐 최근에 나타난 급락의 손실을 좀 더 회복을 하고 어떻게 좀 더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생각해서 갈 필요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뚜렷한 거는 그냥 여러분이 한 번 더 여기서 뭐 종목에 대한 점검을 하고 약한 것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5일선 회복도 어렵고 이런 약한 것들은 물론 뭐 비중 관리가 이를테면 여러분이 뭐 투자금 전체에서 500만 뭐 약간 이를테면 1000만 원에서 50에서 100만 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거는 그냥 약간 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물론 여기서 뭐 반가에 내가지고 뭐 20만 원, 거기서 30만 원 따고 있는데 그래도 요거를 잡아가면서 반등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반등이 제한되고 추세가 꺾이고 하는 것들은 약간 이를테면 100만 원 투자했는데 50만 남았어. 50만 원에서 더 까지는 것보다는 50만 원 건져서 요걸로 뭐 10%든 20%든 챙겨서 이걸로 60만 원, 70만 원 만들어 가면서 또 잡아가는 게 포트 안정도 높고 지금 순환 돌릴 것도 많고 급락장에 물반 고기반이니까 그거를 또 활용해서 나갈 필요가 있으니 이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제 텔레그램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좀 뭐
막연하게 뭐 뉴스적인 분 아니면 필요한 뉴스적인 분도 꼭 코멘트 같이 달아드리면서 어쨌든 뭐 스터디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지만 지금 아직까지 뭐 제가 진행함에 있어서 딱히 파이프를 구축하게 확실하게 나온 건 없는데 이제 곧 이제 하나씩 저만의 파이프 여러분이 좀 더 투자를 하면 도움이 될 만한 부분에 대한 파이프 라인을 제가 제 개인적으로 좀 구축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또 공부를 해 하면서 나아갈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뭐 저는 계속적으로 이 시장에서 지금 약간 횟수로 17, 18년 정도 그러고 나서 계속적으로 뭐 제가 뭐 물론 뭐 이렇게 시장을 바라보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급락장에는요 도망갈 게 아닙니다. 설령 여러분이 뭐 지금 당장 현금이 없어서 뭘 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그걸 손절치고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보유 종목이 이를테면 만약에 막연하게 막 이렇게 뭐 테마적으로 진행된 게 아니라고 하면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의 반등 나요. 근데 이를테면 한 10% 20%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손절하고 그 이상에 대한 게 가능하다. 좀 더 끌고 갈 만한 게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결단 내려서 진행하는 게 맞지만 그렇게 그게 명확하게 좀 전략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잘랐는데 어설프게 손절해서 갔는데 이게 잘린 게 한 10%, 15%, 20% 반등이고 진행된 게 10%도 안 되는 반등이 나타난다고 하면 그렇게 막 좋은 리밸런싱은 아니죠. 그래서 리밸런싱이라 하면은 여러분 A라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워낙 다 급락이 나와서 마이너스 평균 20에서 마이너스 30%그 이상 뭐 40, 50%까지도 속출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지수가 이만큼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를테면 30% 정도, 이를테면 30% 정도 이제 하락된 거에서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이게 슈팅 나와서 평균보다 더 높은 상승이 나와서 20% 정도 반등을 해서 이게 현재 마이너스 30% 손절이어서 뭐 손실 구간이었는데 마이너스 10%까지 이렇게 회복이 됐어. 마이너스 한 15%까지. 그럼 요런 거는 이제 잘라야 되는 거죠. 요런 거는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이게 만약 연속성이 있는 호재성이다. 여러분이 뭐 이 기업에 대해서 정말 대형 호재가 터지는 거다라고 하면은 가겠지만 이게 단발성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냥 단순 기사라든지 이런 특징 중에서 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좀 어떻게 어느 정도 비중 축소해서 현금화한 다음에 이런 거를 이제 리밸런싱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왜냐면은 이미 반등한 가운데 쳤고 반등 안 한 것들을 사서 여기서 한 10% 정도 추가 요것보다 좀 더 강하게 나타날 걸 잡으면은 요거는 성공적인 리밸런싱이 될 수 있으면서 손실률을 또 회복을 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좀 정말 어려워요. 사실 리밸런싱이라는 게 많이 어렵고 최근에 또 이런 급락장이기 때문에 이런 급락장에 오히려 뭐 더 뭐 어떻게 보면 이게 판단이 안 설 수 있는데 요거를 중심을 잡고 좀 기준을 잡고 명확하게 좀 해서 지금 여러분이 좀 생각해서 너무 비싸서 못 샀는데 했던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스터디를 하고 아직까진 꺾이지 않았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걸 또 이제 지금의 가격에서 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이것저것 떠들어 제껴봤고요. 그래서 이런 좀 떠들어 제끼는 것도 한 번씩 필요하죠. 물론 뭐 저는 어쨌든 저만의 어쨌든 채널을 만들어 가고 지금 최근 영상들은 뭐 굳이 뭐 편집 안 하고 이렇게 갔는데 좀 보기 불편한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사실 뭐더 영상에 대한 퀄을 좀 더 높였으면 하는 부분도 뭐 그렇게 뭐 건의를 주시는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 계시긴 한데 뭐 그거는 제가 같은 라이브라 이런 거 진행하면서 아직까지는 뭐 저 개인적으로도 좀 파이프가 좀 다 정립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막 이렇게 막 영상을 해서 어쨌든 계속 소통을 하고 싶은데 편집까지 할 시간이 없네요. 그건 좀 제한적인데 그 부분은 좀 추후 좀 어떻게 제가 좀 더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어려운 장세를 공부 그 자체였죠. 어제는 그냥 뭐 눈앞이 막 어지러질하면서 뭐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근데 제가 지금 오랜 게 있으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 차라리 그러니까 매수를 하더라도 여기서 이를테면 이 정도 지수가 빠졌어요. 이를테면 종목으로 볼게요. 종목으로 보면은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시가총액 보면은 뭐 이렇게 뭐 이를테면은 그래요. 요거 하나 반도체 쪽으로 볼까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여기 이 정도 빠진 거에서 더 빠져봤자 그죠? 그러한 지금 가격대까지 왔죠. 그래서 보통은 어제 같은 경우에 이런 정말 트리거 좀 말도 안 되는
뭐 1년에 몇 번 있을까 말까. 사실 어제 같은 급락은 1년이 뭡니까?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흐름이죠. 그런 데는 분명히 트리거적인 부분 작용해서 한번 털릴 때 강하게 털리고, 또 아마 신용 기준 한번 이거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좀 가볼까요? 음. 신용 잔고 같은 거 한번 신용이 얼마 틀렸는지, 얼마나 좀 빠졌는지. 그러니까 이게 근데 어제 기준으로 여기 인터뷰 얘기들이지. 네, 요것만 하고 좀 마감해 드릴게요. 지금 네, 지금 그냥 떠들어 제끼는 시간이에요. 떠들어 제끼는. 뭐 있습니까? 그냥 시장에서 지금 뭐 수천만 이런 거 뭐 그런 거 그냥 아무거나 그냥 눈 감고 그냥 띠띠띠 하면서 사시면 다 됩니다. 그래서 통계 시스템. 증시자금 추이. 자, 증시자금 오히려 엄청 늘었죠 어제. 어제 기준입니다. 어제 기준. 네, 증시자금이 한 6. 그러니까 어제 저가로 들어왔어요. 다만 신용이 2천억, 천 몇억, 천 몇백억. 그러니까 오늘자 기준이 아마 내일 마감하고 나오면 좀 더 많이 털려 있을 건데 한 18조 수준까지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18조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한 번 더 이거는 체크해서 제가 올려드릴게요. 제가 이 게시판에라도 이거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장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또 선택과 집중하시면은 뭐 확률 통계상으로도 이렇게 뭐 서킷 브레이크, 양시장 서킷 브레이크 걸리고 나서 뭐 한 달, 두 달, 세 달치에 대한 반등이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또 우리가 새롭게 정립해 나가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